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온전한 봄을 즐기지 못해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지금도 코로나19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나고 있죠. 그래서 요즘 특히 이슈가 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면역.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나 부모님이 걱정인 분들 모두 이 면역 기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토닥에서는 면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주제 면역 무엇인가요? 면역이란 우리 몸이 외부 인자에 대항해 우리 몸을 보호하는 인체 방어 시스템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을 국가라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치안을 담당하는 군대와 경찰이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하나의 그런 방어 시스템이죠. 바이러스, 박테리아를 포함한 병원체들 같은 외부 인자들에 대한 보호 작용을 말합니다. 외부 인자에는 병원체뿐만 아니라 개인에 따라서는 다양한 물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몸에 발생하는 암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역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면역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 안팎의 외부 물질, 병원체, 우리 몸에 생기는 암세포 등을 적절하게 제거하거나 제거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 면역 시스템입니다. 우리 몸의 항상성과 건강 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경찰 같은 것이 없을 경우에 치안 유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 같은 원리입니다. 그게 네. 바로 저희 면역 시스템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네요.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외부로부터의 물질을 적절하게 제거해주는 면역. 사실 많이 들어봐서 익숙하지만 의학적으로도 좀 더 궁금하시죠? 왠지 알쏭달쏭한 면역에 대한 건강상식 테스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시죠. 건강상식 능력고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다음 중 면역 저하되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1번, 평소보다 운동을 과하게 한다. 2번, 괜한 일로 부부싸움을 한다. 3번, 가벼운 감기에도 오랫동안 고생을 한다. 네, 이 선택지들이 참 재밌는데요. 저는 정답 3번 하겠습니다. 이건 좀 상식이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면역 기능이 약해지면 감기에 쉽게 걸리는 것 외에도 피로,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힘이 약해지고 배탈이나 설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면역이 저하되면 암에 걸릴 확률도 좀 높아진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네. 우리 몸에는 암세포 전이나 증식을 억제하는 면역세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전문 용어로 T림프구, NK셀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들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못하면 암세포를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이 훨씬 더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연령이라든지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라든지 이렇게 면역이 저하될 경우에 특별히 위험한 환자군이 있을까요? 면역이 저하되면 위험한 환자군이라는 표현보다는 면역이 저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면역 저하자, 면역 결핍 환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면역이 저하되면 그냥 면역 결핍 환자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군요. 네, 환자가 아니더라도 건강한 젊은 성인을 기준했을 때 나이로 보면 어린이들, 특히 신생아, 그중에서도 미숙아들은 면역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외부 미생물에 취약한 상태이고 노인분들은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더 면역 기능과 전체적인 몸의 신진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젊은이에 비해서 면역 기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나이가 먹으면 모든 게 힘들어지고 그리고 당연히 모든 게 힘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도 어려워지겠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바로 이어서 주시죠. 다음 중 면역과 연관된 질환은 무엇일까요? 1번, 점심 식사 막 졸음이 쏟아지는 춘곤증. 2번, 자가 면역 질환. 3번, 사돈이 땅을 사서 생긴 위장병. 네, 이번 문제는 이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면역이 들어가는 답은 딱 하나였죠. 정답은 2번, 자가 면역 질환 하겠습니다. 네, 저 첫 번째도 맞추고 두 번째도 잘 맞췄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너무 훌륭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이 자가 면역 질환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정상 세포라든가 정상 기관들을 외부 인자로 인식해서 저희 면역 시스템이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세포나 장기를 심하게 손상시켜 때로는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병입니다. 대표적인 질환으로서는 루푸스나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네, 자가 면역 질환이 이런 질환이었군요. 그럼 이 밖에 또 면역과 관련한 다른 질환들이 있을까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포함한 병원체에 노출됐을 때 감염병 발생 유무와 관련이 있으며
심지어 감기부터 코로나19까지 모든 감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정경민 선생님과 함께 건강상식 능력고사 면역 관련 문제 풀어봤습니다. 사실 오늘 난이도는 조금 쉬웠던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선생님과는 여기서 이제 인사드리겠고요. 이어서 면역 기능을 잘 유지하고 높이는 방법까지 더 자세한 이야기들 남아있으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정경민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새 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네, 사실 지난 2달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바빴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우리 전라북도에는 추가 환자 발생이 좀 제한적이어서 좀 마음을 편하게 먹고 있습니다. 네, 아직도 이렇게 병원에서 또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의료진들 외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좀 높이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 몸의 질병 발생을 막기 위해 하는 활동을 크게 건강 보호와 건강 증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건강 보호라는 말은 우리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줄이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행동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한 식수 공급부터 손위생 이런 것들도 모두 포괄적으로는 건강 보호에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건강 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뭔가 더욱 건강하게 하는 방법을 의미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운동 같은 걸 말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건강 증진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적절한 식생활 등 질병에는 특이적이진 않지만 전반적인 건강 수준을 높이는 활동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흡연, 음주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 식습관, 스트레스 등 생활 습관과 관련된 부분이나 건강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들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되지만은 꾸준히 실천하기가 힘들죠. 네. 다만 이제 꼭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 건강에 대한 부분은 이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노력이 미래에 자기 본인의 건강한 삶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면역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유지해주는 방법이 있다면요? 네, 먼저 이제 체온을 항상 이제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신체의 모든 세포와 장기가 이 정상 범위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우리가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따라서 이 면역도 적절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족하지도 너무 과하지도 않는 적절한 면역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그럼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면역이 저하됐다면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부분의 감염병이 면역 저하가 되면 발생 위험이 증가하지만 대표적인 예로는 대상포진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면역 기능이 저하되면 어렸을 때 감염된 이후에 잠복해 있던 수두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재활성화돼서 감염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 정상인에 비해서 면역 저하자인 경우에는 감기도 훨씬 더 자주 걸리게 되겠죠.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복용하고 있을 때도 일시적으로는 면역 기능이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사람에게는 면역 관련된 보조식품이랄지 보조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는 않겠네요. 네, 사실 신체가 건강하면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면 우리 면역 기능은 정상입니다. 그래서 잘 자고 잘 먹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잘 쉬는 것이 정상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이 되겠죠. 어떤 특정 음식이나 건강식품 같은 것을 먹어서 면역력을 높인다기보다는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항체를 잘 못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 기능 중에 어찌 보면 총알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항체인데 영양 결핍 상태일 때는 항체를 잘 못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영양 부족, 특히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이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고기 반찬이 최고 아닐까요? 우리 문정 씨는 고기를 참 좋아하시나 봐요. 사랑하죠. 사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네.
그렇다고 과도하게 많이 먹는 것이 좋은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이제 과하면 과한 대로 문제가 생깁니다. 과하지 않게 골고루 잘 먹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과하지 않고 면역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식품이 있다면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풍부한 영양을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우유입니다.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나 항체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중 면역력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되는 글로불린, 신체 방어 기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락토페린, 그리고 면역 조절 기능을 가진 우유 속 펩타이드는 체내 면역 체계를 활성화하고 세균 활성을 억제하게 됩니다.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 특별한 게 아닌 바로 가까이에 있는 우리 우유였네요. 그렇다면 선생님, 마지막으로 토닥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자신의 건강과 건강 결정 요인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서 자신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토닥 플러스에서는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되는 우유 요리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